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유 없는 무시 앞에서 가슴이 서늘해진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평생을 성실히 살아왔음에도 한순간의 말과 표정에 마음이 흔들리고 자존심이 상처 입는 날이 있지요.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태도는 그 사람의 몫이지만 나의 품격은 끝까지 내가 지켜야 할 선택이라고. 감정으로 즉시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중심을 내어주게 되지만 한 걸음 물러서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다시 당신의 손으로 돌아옵니다. 노년의 힘은 큰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나무처럼 비바람 속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린 태도에서 우러나옵니다.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지혜는 말이 아니라 표정에서, 조용한 눈빛에서, 흔들리지 않는 걸음에서 드러납니다. 무시는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지만 당신의 품격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향기입니다. 이제 감정의 파도에 몸을 맡기기보다 스스로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인생의 황혼이 더욱 깊고 단단해지길 바라신다면 당신의 마음속 결심을 담아 숫자 9를 조용히 입력해 주세요. 1.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품격이 선명해집니다. 무시를 받는 순간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은 억울함과 분노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즉각 반응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높이를 낮추게 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늘 인간의 존엄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를 다루는 태도에서 결정된다고 보셨습니다. 노년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긴 세월을 살아낸 사람일수록 감정에 흔들리는 대신 한 박자 늦추는 여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생의 품격은 큰 성공이나 화려한 업적보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절제에서 드러납니다.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감정을 통과시킨 뒤 남는 가장 단단한 선택입니다. 상대의 거친 말은 그 사람의 한계를 보여주지만 당신의 침착한 태도는 당신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100년을 살아본 이의 시선으로 보면 순간의 자존심보다 평생의 품위가 더 값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결국 당신을 더 높은 자리로 이끕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정민수 씨는 정년퇴직 후 동네 모임에서 자주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제 은퇴하셨으면 그냥 편히 쉬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쓰렸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한 사람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한테 맡겨야죠.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수 씨는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응원하려 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 뒤에는 억지로 참은 분노가 아니라 깊은 자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내가 화내면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되잖아. 그날 이후 사람들의 태도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큰 소리 대신 담담한 태도를 선택한 그의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억지로 누르기보다 한번 숨을 고르고 스스로의 높이를 지키십시오. 감정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연습이 결국 당신의 품위를 보호합니다. 타인의 말보다 자신의 태도를 더 엄격히 관리하는 사람이 노년의 주도권을 쥡니다. 2. 무시를 넘어서는 길은 침묵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사람은 종종 침묵을 패배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깊이 있는 침묵은 물러섬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삶을 손님으로 사는 태도에 비유하셨습니다. 세상에 잠시 머무는 존재로서 모든 말에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충분히 살아온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힘은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무게에서 나옵니다. 무시는 상대의 시선에서 비롯되지만
깊이는 당신의 시간에서 비롯됩니다. 오랜 세월 쌓인 기억과 경험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깊이를 스스로 신뢰할 때 타인의 가벼운 말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이영숙 씨는 자식들 앞에서 종종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의견을 말하면 아들이 중간에 끊었습니다. 엄마, 그건 요즘 방식이 아니에요. 영숙 씨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한때는 가정을 이끌던 사람이었기에 더욱 서운했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속상하셨죠? 영숙 씨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내 시간을 살았고 이제는 너희 시간이니까. 며칠 뒤 손자가 학교 숙제로 가족 인터뷰를 해야 한다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들려주세요. 그 순간 영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삶의 깊이는 결국 필요한 순간에 드러난다는 사실을. 말로 다투기보다 자신의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깊이는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노년의 힘은 타인을 설득하는 데 있지 않고 스스로를 신뢰하는 데 있습니다. 3.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빛냅니다. 노년은 경쟁의 시기가 아니라 정리의 시기입니다. 무시에 일일이 반응하는 삶은 결국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100년의 시간을 건너오며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관계의 따뜻한 거리와 스스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매달릴수록 마음은 거칠어지지만 한 걸음 물러서면 비로소 나 자신이 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단련한 결과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소리 없이 쌓인 절제의 결과이며 그것이 인생의 황혼을 빛나게 합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김태수 씨는 이웃과의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차 문제로 언성이 오간 뒤 이웃이 연세도 많으신데 왜 그렇게 고집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말을 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하다가 다음 날 먼저 찾아갔습니다. 제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웃은 잠시 당황했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그 이웃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태수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지키고 싶은 건 자리보다 마음이었지. 그날 이후 그는 스스로를 더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지키려 하기보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결국 당신을 더 크게 만듭니다. 인생의 황혼을 빛내는 힘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절제와 존중에서 나옵니다. 4. 자존심을 지키는 길은 소리보다 태도에 있습니다. 살다 보면 자존심이 건드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동안 쌓아온 삶의 무게만큼 상처도 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자존심과 품격을 구분하셨습니다. 자존심은 순간의 감정이지만 품격은 오랜 시간 다듬어진 태도라고 하셨지요. 노년의 자아실현은 타인과의 승부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는가에서 드러납니다. 무시를 되갚아주는 것은 쉽지만 무시를 넘어서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선택을 반복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더 높게 씁니다. 세상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만 진짜 힘은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존재감에서 나옵니다. 인생의 손님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감정의 불길을 키우는 대신 마음의 등불을 지키는 것, 그것이 노년의 힘입니다. 광주에 사는 박성호 씨는 아파트 입주자 회의에서 늘 의견이 묵살되었습니다. 젊은 위원들이
그의 말을 끊으며 그건 옛날 방식입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준비해간 자료를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대신 차분히 말했습니다. 제 생각은 여기까지입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세요. 회의가 끝난 뒤 한 젊은 위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왜 더 말씀 안 하셨어요? 성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 말이 옳은지보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남는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몇 달 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그의 조언을 구한 사람은 바로 그 젊은 위원이었습니다. 큰 소리 대신 태도를 남긴 선택이 결국 신뢰로 돌아온 것입니다. 감정이 올라올수록 말의 크기를 줄이십시오. 자존심을 증명하려 하지 말고 태도를 단단히 세우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말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으로 기억합니다. 5. 무시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한 걸음 앞에 서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합니다. 그러나 100년의 시간을 통과한 시선으로 보면 무시는 결국 상대의 불안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인간은 누구나 미완의 존재라고 보셨습니다. 그렇기에 타인의 미숙함에 나의 평온을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노년에 빛나는 고독은 사람을 멀리하는 차가움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따뜻한 거리감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 있는 태도는 무관심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미 상황을 넘어선 위치에 서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즉각 반응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면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따르는 용기가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인천에 사는 한정희 씨는 교회 봉사 모임에서 은근한 배제를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오면서 요즘은 젊은 분들이 중심이 되어야죠 라고 말했고 그녀의 역할은 줄어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어진 걸까? 다음 모임에서 그녀는 자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뒤에서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권사님, 항상 조용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진심은 결국 전해진다는 사실을,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존중받는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말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넓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6. 노년의 힘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낮출 줄 아는 데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자신이 옳았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때로는 고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진정한 어른은 끝까지 배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가장 강한 반응은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비난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점검하는 태도는 언제나 당신을 더 깊게 만듭니다. 노년의 자아실현은 완고함이 아니라 유연함에서 완성됩니다.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시간의 강물 위에 서 있는 우리는 모두 잠시 머무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순간 무시는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는 김도윤 씨는 손님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책을 읽어요? 순간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읽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님이 나간 뒤 그는 한참 서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젊은 층을 위한 작은 코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바꾸셨어요? 자존심 상하지 않았어요?
도윤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상처는 잠깐이지만 배우는 건 오래 남잖아. 그는 무시를 분노로 바꾸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그 태도가 결국 서점을 다시 활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끝까지 배울 자세를 잃지 마십시오. 낮아질 줄 아는 용기가 당신을 더 멀리 데려갑니다. 노년의 힘은 고집이 아니라 유연함에서 빛납니다. 7. 상처를 다스리는 사람만이 끝내 존중을 얻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습니다. 특히 가까운 이의 무심한 말은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인간의 성숙은 상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셨습니다. 노년은 이미 많은 아픔을 통과해 온 시간입니다. 그만큼 상처를 다시 상처로 돌려주기보다 이해로 녹여낼 수 있는 힘도 함께 자라 있습니다. 무시에 즉각 반응하는 것은 본능이지만 상처를 곱씹고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은 선택입니다. 빛나는 고독은 혼자가 되는 고립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삶의 손님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일에 감정의 빚을 남기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상처를 소유하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은 결국 더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이 노년의 품격을 만듭니다. 전주에 사는 이경호 씨는 오랜 친구에게서 요즘은 당신 생각이 너무 구식이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기에 더 아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생각하다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뒤처진 걸까? 아내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뒤처진 게 아니라 당신의 시간이 다른 거죠. 며칠 후 경호 씨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말이 서운하긴 했어. 그래도 네 생각도 이해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다투지 않았기에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정면으로 다루는 대신 부드럽게 풀어낸 선택이 결국 존중을 남겼습니다. 상처를 즉시 되돌려주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이해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지킵니다. 감정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존중받습니다. 8. 말의 무게를 줄일수록 존재의 무게는 깊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들고 표정과 눈빛이 더 많은 것을 전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노년의 아름다움은 절제된 언어에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말을 길게 할수록 감정은 더 얽히고 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반대로 짧고 단단한 말은 스스로를 지키는 울타리가 됩니다. 말의 무게를 줄이는 것은 체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모든 논쟁에서 이기려 하지 않는 태도는 이미 인생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증거입니다. 노년의 자아실현은 타인의 박수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수원에 사는 장미숙 씨는 가족 모임에서 자주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손주 이야기가 오가고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이어질 때면 그녀의 말은 종종 묻혔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나중에 이야기해요. 순간 서운함이 올라왔지만 미숙 씨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가 바쁘겠구나. 그날 밤 손주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아까 하려던 이야기 뭐였어요?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큰 소리로 주장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깊은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말의 무게를 줄였을 뿐인데 존재의 무게는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중심이 되려 하지 마십시오. 말은 줄이고 태도는 세우십시오. 조용한 존재감이 결국 가장 오래 남습니다. 아이디 9.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은
경쟁의 끝이 아니라 성숙의 시작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마지막까지 인간을 지탱하는 것은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존중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시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돌아보고 다듬은 결과입니다. 노년의 힘은 과거를 자랑하는 데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단단히 사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삶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강물은 모든 것을 흘려보내지만 태도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100년의 기억 속에서 결국 빛나는 것은 큰 승리가 아니라 조용한 절제입니다. 춘천에 사는 오태진 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이제는 쉬실 나이 아닙니까?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때 누구보다 활발했던 그에게는 아픈 말이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른 뒤 그는 말했습니다. 쉬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제가 정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한 후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배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태진 씨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자존심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무시에 흔들리지 않았기에 그는 스스로를 더 단단히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의 삶을 타인의 말에 맡기지 마십시오. 결정권을 끝까지 쥐고 있는 사람이 진짜 주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을 빛냅니다. 10. 무시를 견디는 힘이 곧 당신의 깊이를 만듭니다. 세월이 쌓일수록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함께 쌓입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인간의 진짜 깊이는 칭찬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자란다고 보셨습니다. 무시는 때로 우리의 과거와 노력을 가볍게 여기는 듯 보입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너질 듯 흔들리지만 바로 그 자리가 성숙의 출발점입니다. 노년의 힘은 설명을 덧붙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믿는 데 있습니다. 무시를 견딘다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외부에 맡기지 않는 태도입니다. 100년의 시간을 통과한 지혜는 결국 하나를 남깁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한 누구도 나를 낮출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깊이는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때 더 또렷해집니다. 강릉에 사는 최용석 씨는 작은 공방을 운영합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수공예 잘 안 팔리죠. 그 말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용석 씨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많이 팔리진 않지만 오래 남습니다. 손님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며칠 뒤 같은 손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 말이 생각나서요. 오래 남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궁금했습니다. 용석 씨는 나무를 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빨리 사라지는 건 빨리 잊히죠. 저는 오래 쓰이는 걸 만듭니다. 그날 손님은 작은 작품 하나를 조용히 구매했습니다. 설명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깊이 전해진 것입니다. 타인의 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래 남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시를 견디는 힘이 결국 당신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끕니다. 11.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에도 스스로를 세우십시오. 사람은 누군가의 인정을 통해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노년이 깊어질수록 그 갈망은 오히려 마음을 더 지치게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인간의 마지막 성숙은 스스로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타인의 박수는 잠시이지만 자기 존중은 오래갑니다. 무시는 때로 당신을 작게 느끼게 하지만 그때야말로 내면을 점검할 기회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엇을 지키고 싶은지 스스로 묻는 순간 외부의 소리는 작아집니다. 노년의 자아실현은 비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교를 멈출 때 시작됩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이미 성숙의 증거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정혜 씨는 자녀들 모임에서 종종 소외감을 느꼈습니다. 대화는 빠르게 오갔고 그녀의 말은 중간에 끊기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정계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더 설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 생각도 있겠지.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다음 모임에서 그녀는 더 이상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주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작은 평온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비교를 멈추고 자신의 시간을 돌아보십시오. 인정받지 못해도 당신의 삶은 이미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세우는 사람이 끝내 흔들리지 않습니다. 12. 품격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낮추는 선택에서 완성됩니다.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자신이 옳았던 기억이 많아집니다. 그 기억은 때로 고집으로 변합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진짜 어른은 마지막까지 배울 준비가 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되갚아치지 않는 태도는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더 높은 기준에 두는 선택입니다. 노년의 힘은 이기려는 욕망이 아니라 내려놓는 용기에서 나옵니다.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넓어집니다. 시간의 강물 위에 서 있는 우리는 모두 잠시 머무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때 무시는 더 이상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품격은 결국 끝까지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남습니다. 청주에 사는 오영호 씨는 동창 모임에서 한 친구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 생각이냐?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생각이 좋다. 친구가 다시 비웃듯 말하자 영호 씨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한 후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 태도가 멋있었습니다. 영호 씨는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구나. 낮아질 줄 아는 선택이 결국 그를 더 높게 만들었습니다. 이기려 하기보다 스스로를 다스리십시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더 멀리 갑니다. 품격은 끝까지 자신을 관리하는 태도에서 완성됩니다. 13. 감정을 늦출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시간을 얻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즉각 반응합니다. 특히 무시를 당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능력은 잠시 멈출 수 있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정을 한 박자 늦추는 순간 우리는 상황을 다시 바라볼 여유를 얻습니다. 노년의 깊이는 빠른 반응이 아니라 느린 통찰에서 나옵니다. 말이 앞서면 관계가 상처를 입지만 숨이 먼저 들어가면 생각이 자랍니다. 무시를 받은 그 자리에서 즉시 대응하지 않는 태도는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긴 시간을 확보하는 선택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속도를 줄이는 시기입니다. 천천히 바라보고 천천히 판단하고 천천히 말하는 습관이 결국 당신의 시간을 지켜줍니다. 울산에 사는 최병준 씨는 동네 회의에서 의견을 냈다가 그건 현실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되받아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말했습니다. 제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집에서 다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차분히 설명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지난번엔 몰랐는데 다시 들으니 이해가 됩니다. 병준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즉각 반응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설득의 시간을 얻었다는 것을. 감정이 올라올수록 반응을 늦추십시오. 멈출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상황을 주도합니다. 시간을 얻는 태도가 인생의 품격을 키웁니다. 14.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용기가 관계를 지킵니다. 모든 자리에서 중심이 되려는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형석 교수님은 노년의 아름다움은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데 있다고 보셨습니다. 무시를 받았다고 느낄 때 그 자리를 고집하면 갈등은 커집니다. 반대로 조용히 물러서면 관계는 숨을 쉽니다. 물러섬은 포기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전략입니다. 세상에 오래 머물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사람과 엮입니다. 그 속에서 끝까지 모든 자리를 지키려 하면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노년의 힘은 앞에 서는 데 있지 않고 필요한 순간 뒤에서 받쳐주는 데 있습니다. 따뜻한 거리감은 관계를 오래 지속하게 하는 지혜입니다. 제주에 사는 한정호 씨는 마을 행사 준비 모임에서 젊은 주민들과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어르신, 이번엔 저희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정호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여러분이 해보세요. 행사가 끝난 뒤 젊은 주민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어르신이 물러서 주셔서 저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정호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 한 걸음의 물러섬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남겼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앞서려 하지 마십시오. 물러설 줄 아는 선택이 관계를 단단히 만듭니다. 뒤에서 지켜보는 여유가 노년의 힘을 보여줍니다. 15. 끝까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무시를 반복해서 경험하면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인간의 마지막 자유는 자기 존중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오래 남습니다. 노년의 자아실현은 외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확신에서 완성됩니다. 무시에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삶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 가벼움이 바로 자유입니다. 부천에 사는 윤정수 씨는 은퇴 후 아파트 경비로 일하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엔 잘 나갔다면서요. 말 속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수 씨는 고개를 들어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도 제 자리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상대는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퇴근길에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 삶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된다. 그날 이후 그는 타인의 평가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그를 더 자유롭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인정하십시오. 과거의 자리보다 지금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결국 가장 자유롭습니다. 16. 흔들리는 순간에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나이가 든다고 모두가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어른이란 나이가 아니라 태도로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무시를 받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노년은 이미 수많은 굴곡을 지나온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감정은 지나가지만
태도는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시를 되갚는 말은 잠깐의 위안을 줄지 몰라도 오래 남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중심을 지키는 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신뢰를 만듭니다. 인생의 황후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시기입니다. 그저 자기 자리를 단단히 지키는 것,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대전 둔산동에 사는 이철호 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이제는 젊은 사람들 의견을 따르셔야죠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불편해졌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신 제 생각도 참고해 주세요. 짧은 말이었지만 단단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한 회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화내지 않으셔서 더 믿음이 갑니다. 철호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킨 건 자존심이 아니라 중심이었구나. 흔들림 속에서도 균형을 잃지 않은 태도가 결국 더 큰 존중을 남겼습니다. 흔들리는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중심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어른의 품격은 마지막까지 자신을 다스리는 힘에서 나옵니다. 17.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나는 삶이 가장 단단합니다. 사람은 종종 자신을 이해시키고 싶어 합니다. 특히 오해를 받거나 무시를 당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오래된 삶은 설명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의 시간은 이미 수많은 선택과 책임으로 증명된 역사입니다. 말로 다투기보다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태도가 더 강합니다. 무시에 일일이 해명하려 하면 마음이 소모됩니다. 반대로 조용히 자리를 지키면 시간이 대신 말해줍니다. 인생의 손님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자리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설명이 줄어들수록 존재는 더 또렷해집니다. 그 단단함이 노년의 힘입니다. 성남에 사는 박정순 씨는 아파트 주민 모임에서 어르신은 요즘 세상 잘 모르시잖아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변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며칠 뒤 단지 내에 문제가 생겼을 때 주민들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총무를 맡았던 경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역시 정순 씨가 계셔야 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다 함께하는 거죠. 설명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삶이 대신 증명했습니다. 모든 오해를 바로잡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진짜는 드러납니다. 설명이 아닌 태도로 남는 삶이 가장 단단합니다. 18. 끝까지 따뜻함을 잃지 않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무시를 경험하면 마음이 차가워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인간의 마지막 품격은 따뜻함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냉정해지는 것은 쉽지만 따뜻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노년의 힘은 강한 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시선에서 나옵니다. 무시에 대응하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완전히 닫지 않는 태도는 깊은 성숙의 증거입니다. 세상은 거칠어도 당신의 마음까지 거칠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 넓은 이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따뜻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다른 이름입니다. 끝까지 사람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창원에 사는 김미영 씨는 며느리에게서 어머니는 요즘 세대 감각이 없으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배워볼게. 며느리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는 휴대폰 사용법을 알려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영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그 작은 대화 속에서 관계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따뜻함을 잃지 않았기에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가까워졌습니다. 차가워지지 마십시오. 따뜻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 더 강합니다. 끝까지 사람을 향한 마음을 지키는 태도가 노년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19. 억울함을 붙들지 않을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무시를 당했을 때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라는 생각이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억울함을 오래 붙드는 것은 결국 자신을 더 묶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옳고 그름을 끝까지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억울함을 품고 있으면 하루가 무겁고 내려놓으면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무시는 상대의 태도이지만 그 이후의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의 몫입니다. 억울함을 붙들지 않는 사람은 상황을 넘어섭니다. 그때 비로소 인생의 주도권은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원주에 사는 서영호 씨는 동네 모임에서 오해를 받아 억울한 일을 겪었습니다. 한 이웃이 영호 씨가 그렇게 말했다더라 며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그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해명하고 싶었습니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란 걸 당신은 알잖아요. 그날 밤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진실은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이웃이 잘못 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영호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억울함을 키웠다면 내가 더 지쳤겠지. 붙들지 않았기에 그는 스스로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올라올 때 한 번 더 내려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모든 오해를 직접 풀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묶지 않는 사람이 결국 더 자유롭습니다. 20. 무시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여유가 인생을 넓힙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면을 더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는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여유 있는 웃음이야말로 가장 깊은 성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시를 정면으로 받아치지 않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태도는 이미 한 단계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의 품격은 과장된 엄숙함이 아니라 부드러운 여유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말에 무게를 두지 않는 습관은 마음을 넓게 만듭니다. 세상은 다양한 시선으로 가득합니다. 그 모든 시선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반응을 조절할 수는 있습니다. 여유 있는 미소는 당신의 중심을 지키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포항에 사는 김도연 씨는 체육관에서 운동을 하다 연세에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말 속에는 은근한 비웃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움직여야 덜 늙죠.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분위기는 부드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굳이 화낼 필요는 없었구나. 무시를 웃음으로 넘긴 선택이 오히려 그를 더 당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유는 나이가 준 선물입니다. 웃을 수 있는 힘이 결국 인생을 더 넓게 만듭니다. 21. 끝까지 자기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시는 종종 선택권을 빼앗으려는 말로 다가옵니다. 이제 그만두세요. 그건 당신이 할 일이 아닙니다. 라는 식의 말은 은근히 삶의 방향을 정해주려 합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마지막까지 자기 삶의 주인은 자신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노년의 자아실현은 더 이상 타인의 기대를 채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사는 데 있습니다.
무시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의 말에 인생의 방향을 맡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선택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분명해져야 합니다. 끝까지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춘천에 사는 이명호 씨는 가족에게서 아버지, 이제 사업은 접으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식들의 걱정이었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 할 수 있다. 자식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는 작은 규모로 일을 계속했습니다. 몇 달 뒤 거래처에서 고마움을 전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자식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고 싶다. 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기에 그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인생의 방향을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조언은 들되 결정은 당신이 하십시오. 끝까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사람이 가장 단단합니다. 22. 말보다 긴 침묵이 때로는 더 큰 울림을 남깁니다. 무시를 당하면 해명하고 싶어집니다. 나를 바로잡고 오해를 풀고 억울함을 털어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오래 산 사람의 말은 많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노년의 힘은 즉각적인 설득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드러나는 태도에 있습니다. 모든 자리에서 자신을 설명하려 하면 마음이 지칩니다. 반대로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걸러내면 남는 말은 더 또렷해집니다. 무시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상황을 넘어선 위치에 서 있습니다. 말보다 긴 침묵은 당신의 깊이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언어입니다. 안동에 사는 배성훈 씨는 친척 모임에서 형님은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죠?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순간 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은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차를 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성훈 씨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내가 설명한다고 바뀔 말이 아니더라. 몇 달 뒤 같은 친척이 투자 문제로 조언을 구하러 찾아왔습니다. 성훈 씨는 차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친척은 말했습니다. 형님이 조용해서 더 믿음이 갑니다. 설명하지 않은 침묵이 결국 신뢰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오해를 즉시 풀려 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분별하십시오. 절제된 침묵이 당신의 무게를 더 깊게 만듭니다. 23. 낮아질 줄 아는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자리를 만듭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인정받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무시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진짜 어른은 마지막까지 배울 자세를 잃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은 시야를 갖는 선택입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한 발 물러서는 태도는 패배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노년의 자아실현은 경쟁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놓음에서 완성됩니다.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은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군산에 사는 한동진 씨는 동호회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제 젊은 분이 맡는 게 좋겠습니다.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순간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그래요, 잘 부탁합니다. 주변에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몇 달 뒤 새로운 회장이 문제를 겪자 동진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묵묵히 조언했습니다. 회장은 말했습니다. 선배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에 오히려 더 큰 신뢰를 얻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물러설 줄 아는 선택이 당신을 더 크게 만듭니다. 내려놓음이 곧 노년의 힘입니다. 24. 끝까지 따뜻한 시선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짜 강합니다. 무시를 경험하면 마음이 쉽게 굳어집니다. 차갑게 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인간의 마지막 품격은 끝까지 사람을 향한 따뜻함을 잃지 않는 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깊이는 날 선말이 아니라 부드러운 시선에서 나옵니다. 무시에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완전히 밀어내지 않는 태도는 성숙의 증거입니다. 세상이 거칠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은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따뜻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의 다른 얼굴입니다. 끝까지 사람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당신을 더 넓게 만듭니다. 천안에 사는 이순자 씨는 며느리에게서 어머니는 요즘 감각이 없으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서운했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배워볼게. 며느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었습니다. 며칠 뒤 함께 장을 보러 가며 새로운 앱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그 작은 대화 속에서 마음의 거리는 줄어들었습니다. 차갑게 굳지 않았기에 관계는 이어졌습니다. 마음까지 닫지 마십시오. 따뜻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남습니다. 끝까지 사람을 향한 시선을 잃지 않는 태도가 노년의 품격을 완성합니다. 25. 상처를 키우지 않는 선택이 노년을 단단하게 합니다. 무시는 순간이지만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시간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인간의 삶은 결국 무엇을 오래 품고 사느냐에 달려있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은 이미 많은 기억을 안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 위에 또 다른 상처를 덧붙이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무시를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상처를 반복해 되새기면 마음은 굳어지고 흘려보내면 다시 부드러워집니다. 인생의 황혼은 더 이상 싸움을 늘리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정리하는 시기입니다. 상처를 키우지 않는 태도가 노년의 품격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광명에 사는 이도현 씨는 직장 후배에게서 이제는 시대에 뒤처지셨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퇴직을 앞둔 시점이었기에 더욱 가슴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그 말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밤늦게까지 생각하다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을까? 아내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젊어서 그래. 도현 씨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말을 계속 붙들 필요는 없겠지. 며칠 뒤 그는 후배를 다시 만났지만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처를 키우지 않았기에 그의 마음은 더 오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반복해 되새기지 마십시오. 흘려보낼 줄 아는 선택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는 사람이 결국 더 단단합니다. 26. 스스로를 믿는 사람은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무시는 종종 우리의 확신을 흔듭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것은 아닌지,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인간이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자기 신뢰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은 이미 수많은 선택과 책임을 통과해 온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로 무너질 만큼 얕지 않습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자신입니다. 내가 나를 믿는 한 외부의 평가는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자기 신뢰는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의정부에 사는 박영진 씨는 자식에게서 아버지 생각은 너무 옛날식이에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도 나는 내 생각이 있다. 자식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진 씨는 오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 속에는 지난 세월의 고민과 선택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나대로 잘 살아왔다. 그 확신이 다시 마음을 세웠습니다. 자기 삶을 의심으로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믿는 힘이 당신을 지탱합니다. 자기 신뢰를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27. 마지막까지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이 인생을 품습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여유는 더 값집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노년의 아름다움은 여유에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무시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마음은 쉽게 좁아집니다. 반대로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면 상황은 달라 보입니다. 인생은 길고 순간은 짧습니다. 모든 말에 상처받기에는 남은 시간이 아깝습니다. 여유는 무관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소모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입니다. 끝까지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더 넓게 품습니다. 그 넓음이 노년의 힘입니다. 목포에 사는 정미라 씨는 동창 모임에서 요즘은 활동이 없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은근한 비교의 말이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속도로 가고 있어. 친구가 다시 묻자 미라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지금이 내게는 가장 편한 시간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바닷바람을 느끼며 생각했습니다. 내 삶을 남의 속도에 맞출 필요는 없지. 여유를 선택한 순간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타인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여유를 잃지 않는 태도가 노년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28. 비교하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이 또렷해집니다. 무시는 종종 비교 속에서 태어납니다. 누군가는 더 빠르고 더 새롭고 더 유능하다는 말이 은근히 섞여 들어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을 다른 사람의 기준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인생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완성의 과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은 이미 하나의 긴 이야기를 완성해 온 시간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속도와 나란히 놓는 순간 마음은 작아집니다. 무시에 상처받는 이유는 비교의 틀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길은 당신의 시간으로 완성됩니다. 그 길은 누구와도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고양시에 사는 유재근 씨는 동창 모임에서 누구는 아직도 현역으로 활동한다더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은근히 그를 작게 만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나는 뒤처진 걸까? 그러나 다음 날 산책을 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가? 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손주와 보내는 시간, 조용히 책을 읽는 오후가 좋았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누군가 다시 비교의 말을 꺼내자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시간이 좋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겠다는 그 말 속에 그의 삶은 또렷해졌습니다. 남의 기준에 자신을 올려놓지 마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그 자체로 충분합니다. 비교를 멈출 때 마음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29.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을 때 진짜 존중이 따라옵니다. 무시를 경험하면 사람은 더 잘 보이고 싶어집니다. 더 많이 말하고, 더 강하게 주장하고, 더 크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진짜 존중은 애써 얻는 것이 아니라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노년은 이미 충분히 살아낸 시간입니다. 인정받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태도가 오히려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세상은 시끄럽지만 조용한 사람의 무게는 오래 남습니다.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존중은 뜻밖의 순간에 돌아옵니다. 천안에 사는 김영수 씨는 가족 모임에서 자신의 의견이 자주 묻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 같으면 더 크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며느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항상 조용히 계셔서 더 믿음이 갑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스스로를 드러내려 애쓰지 않았는데 오히려 더 존중받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었구나. 자신을 과하게 드러내지 마십시오.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태도가 결국 존중을 만듭니다. 인정은 쫓는 것이 아니라 따라오는 것입니다. 30. 마지막까지 자신을 가볍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여유를 압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기억도, 책임도, 상처도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노년은 짐을 덜어내는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시에 집착하면 또 하나의 짐이 더해집니다. 반대로 가볍게 넘기면 마음은 한결 편안해집니다. 인생의 황혼은 더 이상 싸워 이겨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놓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가볍게 웃고 가볍게 넘기고 가볍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깊은 성숙에서 나옵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무겁게 만들지 않는 사람이 진짜 여유를 압니다. 여수에 사는 오명희 씨는 시장에서 이웃에게 요즘은 얼굴이 많이 늙었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기분이 상했지만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이만큼 사는 거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울을 보며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괜찮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거운 감정을 붙들지 않았기에 하루는 편안하게 지나갔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을 오래 붙들지 마십시오. 가볍게 넘길 줄 아는 태도가 노년을 더 아름답게 만듭니다. 짐을 덜어낼수록 인생은 더 자유로워집니다. 30일. 감정의 파도 위에 서지 말고 바닥에 발을 디드십시오. 무시는 감정의 파도를 일으킵니다. 순간 가슴이 출렁이고 얼굴이 뜨거워지고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인생의 깊이는 파도 위가 아니라 바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은 이미 많은 파도를 건너온 시간입니다. 그만큼 중심을 잡는 법도 알고 있습니다. 감정 위에 서면 흔들리지만 자신의 가치 위에 서면 안정됩니다. 무시를 되받아치는 대신 한 번 더 숨을 고르는 선택은 당신을 더 낮은 곳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이끕니다. 노년의 힘은 반응이 아니라 자각입니다. 내가 무엇에 흔들리고 있는지 알아차리는 순간 파도는 잦아듭니다. 부산 동네에 사는 정태호 씨는 아파트 회의에서 어르신은 이제 쉬셔야죠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쉬는 것도 참여하는 것도 제 선택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이웃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말씀하실 때 흔들림이 없으셔서 인상 깊었습니다. 태호 씨는 집으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파도에 올라타지 않았구나. 감정 위에 서지 않았기에 그는 더 안정된 자리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감정이 거칠게 올라올 때 발을 바닥에 디드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말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심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깊어집니다. 32. 관계를 끊기보다 거리를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현명합니다. 무시는 때로 관계를 단절하고 싶게 만듭니다.
차라리 멀어지는 것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인간은 관계 속에서 배우고 성숙한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지혜는 모든 관계를 붙드는 것도 모두 끊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적절한 거리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무시를 받았다고 해서 즉시 등을 돌리면 마음은 더 좁아집니다. 반대로 모든 것을 참으면 상처가 쌓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되 마음까지 닿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따뜻한 거리감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청주에 사는 김연희 씨는 오랜 친구에게서 요즘은 내 생각이 너무 보수적이야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크게 다투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생각이 다른 거겠지. 이후 그녀는 그 친구와 만나는 횟수를 조금 줄였습니다. 완전히 끊지 않았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몇 달 뒤 다시 만났을 때 대화는 더 부드러웠습니다. 연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거리를 조절하니 마음이 덜 다치네. 관계를 끊지 않고도 자신을 지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관계를 극단으로 몰지 마십시오. 거리를 조절하는 지혜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마음을 닫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는 태도가 현명함입니다. 33. 마지막까지 자신의 속도로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단단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그래서 느린 걸음은 종종 무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남을 따라가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속도를 찾는 시기입니다. 무시는 당신이 느리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느림은 곧 기품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않는 태도는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속도로 걷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단단함이 노년의 힘입니다. 강릉에 사는 이문수 씨는 자식에게서 아버지는 변화가 너무 느리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생각하는 게 편하다. 자식은 답답해했지만 문수 씨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중요한 결정이 필요했을 때 그는 신중하게 판단했습니다. 결과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자식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방식이 맞았네요. 문수 씨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 속도로 가면 후회가 적다. 빠르지 않았기에 그는 더 단단했습니다. 남의 속도에 자신을 맞추지 마십시오. 당신의 걸음은 당신의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속도로 걷는 사람이 결국 흔들리지 않습니다. 34.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자존감이 살아납니다. 무시를 당하면 가장 먼저 건드려지는 것은 자존심입니다. 순간 얼굴이 달아오르고 억울함이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자존심은 쉽게 상처받지만 자존감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자존심을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할 때 내려놓을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다 보면 말은 거칠어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한 걸음 물러서면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무시는 당신을 시험하는 순간일 뿐 당신의 가치를 줄이지는 못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자존감이 또렷해집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오광수 씨는 동창 모임에서 너는 아직도 그 생각이냐?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강하게 반박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그 생각이 좋다. 상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된다.
그날 이후 그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지키는 쪽을 택했습니다. 자존심을 세우지 않았기에 마음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기려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자존심보다 자존감을 지키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선택이 오히려 당신을 더 크게 만듭니다. 35. 타인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서십시오. 무시는 종종 기준을 흔듭니다. 내가 틀린 것은 아닌지,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사람은 결국 자신의 기준 위에 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년은 이미 많은 선택을 해온 시간입니다. 그 선택은 당신만의 기준에서 나왔습니다. 타인의 말이 그 기준을 바꾸게 두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필요한 것은 반박이 아니라 점검입니다. 내가 세운 기준이 여전히 유효한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스스로 확신이 있다면 타인의 말은 더 이상 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전주에 사는 김은호 씨는 아들로부터 아버지는 너무 고지식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지? 과거의 경험과 가치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이 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은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려 하지 않았기에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남의 평가의 기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당신의 판단으로 세워졌습니다. 자신의 기준 위에 설 때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36. 끝까지 자신을 부드럽게 다루는 사람이 진짜 강합니다. 무시를 경험하면 사람은 스스로에게도 날카로워집니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나? 왜 그런 말을 들었을까? 하며 자신을 탓합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인간은 자신에게도 따뜻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은 이미 많은 책임을 짊어져 온 시간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몰아붙이기보다 다독일 필요가 있습니다. 무시는 상대의 태도일 뿐 당신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는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성숙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 타인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창원에 사는 박미경 씨는 이웃에게 요즘은 예전 같지 않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곧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까지 잘 왔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평소처럼 시장에 나가 이웃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신을 탓하지 않았기에 하루는 다시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자신을 함부로 다루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이 진짜 강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가 결국 모든 무시를 넘어서는 힘이 됩니다. 37. 흔들림을 인정할 때 비로소 중심이 단단해집니다. 무시를 당해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한동안 생각이 멈춥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인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을 알아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노년은 이미 수많은 흔들림을 지나온 시간입니다. 그 경험이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았듯 지금의 순간도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십시오. 나는 지금 상처받았다고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정리됩니다. 중심은 강한 척하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반복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인천 송도에 사는 박재훈 씨는 모임 자리에서 아직도 그 생각을 하십니까? 라는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밤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산책을 하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상처받았지만 괜찮다. 그 말을 인정하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는 이전보다 차분했습니다. 흔들림을 부정하지 않았기에 중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을 숨기지 마십시오. 흔들림을 인정하는 용기가 중심을 키웁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사람이 진짜 강합니다. 38. 끝까지 원망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 가장 자유롭습니다. 무시는 때로 원망으로 이어집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이 오래 남습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원망은 결국 나를 묶는 감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은 이미 많은 관계를 지나온 시간입니다. 그 안에 남은 감정이 많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무시를 당한 뒤 원망을 쌓아두면 결국 자신만 지칩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사람도 미숙합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원망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끝까지 원망을 남기지 않는 태도가 노년을 가볍게 만듭니다. 대구에 사는 윤상호 씨는 오래 알고 지낸 지인에게서 요즘은 별 볼 일 없으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몇 주 동안 그 사람을 떠올리며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 말을 계속 붙들고 있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말은 이미 지나간 말인데 자신만 붙들고 있었다는 것을. 다음에 그 지인을 만났을 때 그는 담담히 인사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자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원망을 오래 품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더 자유롭습니다. 39. 마지막까지 자신의 자리를 조용히 지키는 사람이 빛납니다. 노년의 힘은 과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인생의 황혼은 빛을 과장하는 시간이 아니라 조용히 남기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를 받았다고 자리를 떠나거나 과하게 증명하려 하면 마음이 더 소모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빛이 납니다. 노년은 이미 많은 경쟁을 지나온 시기입니다. 이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태도입니다.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결국 기억에 남습니다. 강원 속초에 사는 이정민 씨는 동네 봉사 모임에서 어르신은 쉬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밀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없이 다음 봉사에도 나갔습니다. 큰 소리로 주장하지 않았고 묵묵히 일을 도왔습니다. 몇 달 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정민 씨는 항상 그 자리에 계시네요.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과시하지 않았기에 그의 존재는 더 또렷했습니다.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과장하지도 마십시오. 끝까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결국 빛납니다. 40.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지킵니다. 무시는 때때로 당신을 흔들어 놓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켜왔는지 잠시 흐릿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김형석 교수님은 인생의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은 나 자신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남을 설득해야 할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켜내는 시기입니다. 무시를 되갚으려 애쓰다 보면 본래의 당신을 잃기 쉽습니다. 반대로 한 발 물러서서 자신을 돌아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또렷해집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태도입니다. 그 태도가 결국 당신의 삶을 증명합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이성우 씨는 자식에게서 아버지는 너무 고집이 세세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책임을 다해왔다. 그리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나대로 최선을 다했다. 그 말은 큰 소리가 아니었지만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자식이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성우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았기에 결국 관계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을. 타인의 말에 자신을 바꾸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본래의 당신입니다.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지킵니다. 41. 끝까지 평온을 선택하는 사람이 진짜 주인입니다. 인생의 황혼은 더 많은 것을 얻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시기입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평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는 당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반응은 당신이 정합니다. 화를 선택할 수도 있고, 침묵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이해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노년의 힘은 바로 그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끝까지 평온을 선택하는 사람은 외부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삶의 주인입니다. 광주에 사는 정미자 씨는 동네 모임에서 요즘은 예전만 못하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지금이 좋다. 그 말은 상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다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 평온을 지킬 것이다. 그 결심 하나로 하루는 흔들리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반응을 선택하십시오. 화가 아니라 평온을 택하십시오. 끝까지 마음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 진짜 강합니다. 42. 노년의 품격은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얼굴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주름도, 기억도, 아쉬움도 함께 새겨집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노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미소라고 하셨습니다. 무시를 겪고도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은 이미 삶을 이해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완벽하지 않고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분노는 줄어듭니다. 노년은 더 이상 다투어 이길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하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태도는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제주 서귀포에 사는 한명자 씨는 이웃에게 연세가 많으셔서 힘드시겠어요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약하게 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잘 걷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며 스스로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세월을 통과한 담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그녀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자신답게 웃었습니다. 마음을 굳히지 마십시오. 마지막까지 미소를 잃지 마십시오. 노년의 품격은 결국 당신의 표정에 남습니다. 43. 반응을 줄일수록 당신의 삶은 더 또렷해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자극을 줍니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우리는 쉽게 반응합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반응이 많을수록 마음은 분주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은 반응을 줄이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무시를 받았을 때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마음은 한결 차분해집니다. 모든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태도는
무관심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에너지를 모든 말에 쓰지 마십시오. 반응을 줄일수록 본질이 또렷해집니다. 그 또렷함이 노년의 힘입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김태환 씨는 동호 후의 채팅방에서 자신을 향한 비꼬는 말을 보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답장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자 분위기는 자연히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뒤 모임에서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태환 씨는 괜히 말로 싸우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이 편합니다. 반응하지 않았기에 그는 더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모든 말에 즉시 답하지 마십시오. 반응을 줄이는 연습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조용한 태도가 결국 더 강합니다. 44. 지나가는 말에 인생을 흔들지 마십시오. 무시는 종종 스쳐 지나가는 말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오래 남으면 하루가 흔들립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인생은 긴 여정이며 한마디 말로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은 이미 많은 굴곡을 지나온 시간입니다. 지나가는 말에 하루를 맡기지 마십시오. 말은 흘러가지만 당신의 태도는 남습니다. 무시를 크게 받아들일수록 마음은 좁아집니다. 가볍게 흘려보낼수록 인생은 넓어집니다. 지나가는 말에 인생을 흔들지 않는 태도가 깊이를 만듭니다. 수원에 사는 오영란 씨는 시장에서 요즘은 젊은 분들이 더 잘하시죠?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쓰렸지만 집으로 돌아오며 스스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다음 날 그녀는 평소처럼 꽃을 가꾸었습니다. 꽃은 말없이 피어났습니다. 영란 씨는 생각했습니다. 꽃이 남의 말에 피고 지는 건 아니지. 지나가는 말에 마음을 묶지 않았기에 그녀의 하루는 다시 평온해졌습니다. 스쳐가는 말에 하루를 내주지 마십시오. 인생은 한마디로 흔들릴 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더 깊어집니다. 45. 끝까지 자신의 품위를 스스로 지키십시오. 무시는 때때로 당신의 품위를 시험합니다. 감정이 올라오고 목소리가 커지고 말이 거칠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김영석 교수님은 품위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노년은 이미 많은 경험을 통해 배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시를 되받아치는 순간 우리는 잠시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품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걸음 물러서면 관계는 남고 존중은 쌓입니다. 끝까지 자신의 태도를 관리하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납니다. 품위는 외부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약속입니다. 대전 유성구에 사는 이문경 씨는 모임에서 어르신은 너무 예민하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를 지켰다. 그 한 문장이 하루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품위를 잃지 않았기에 그는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품위는 당신이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단정히 세우는 태도가 노년을 빛나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한 가지를 천천히 되새겼습니다. 무시는 상대의 태도이지만 품격은 끝까지 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감정으로 즉각 반응하지 않는 그 한순간에 인생의 주도권이 조용히 당신의 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사람은 더 많은 말을 하기보다 더 적은 말로 자신을 지키게 되고, 노년의 힘은 높아진 목소리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눈빛과 단정한 태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의 가벼운 말이 당신의 하루를 흔들 수는 있어도 당신의 품위까지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 선택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황혼을 걷는 길 위에서 당신이 오늘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한 번 더 자신을 다독이며 한 걸음 물러서 태도를 지켜낸다면 그 순간 이미 당신은 삶의 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조용한 깨달음이 마음의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오늘 하루 당신의 중심을 지키겠다는 다짐과 함께 댓글에 숫자 9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도 필요한 등불이 될 것 같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창한 승리를 바라기보다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삶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100년의 시간을 지나도 변하지 않는 진짜 힘임을 저는 당신과 함께 믿고 싶습니다.